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무릎 꿇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에서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앤드류 리처드슨 교수가 첫 마디를 꺼냈다. 그 순간 방송국 스튜디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청취자 게시판은 수많은 댓글로 정신없이 불이 붙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미국 제조업은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전국의 시선이 라디오로 쏠렸다. 백악관 참모들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미시건과 조지아 주지사들은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밤 8시 워싱턴 DC의 하늘이 붉게 물든 시간.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 수백만 명의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앤드류 리처드슨 교수님입니다. 라디오 불빛이 켜지고 스튜디오가 고요해졌다. 리처드슨 교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첫 문장을 꺼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잠시 정적. 스튜디오 유리창 밖에서 PD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생방송 진행을 알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만 하루에 12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월스트리트, 심지어 펜타곤까지 모두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어달라. 사회자가 숨을 삼켰다. 그 부탁을 거절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30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진실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고 한국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스튜디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엔지니어는 손을 떨며 볼륨을 조정했고 진행자는 말을 잃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처드슨 교수는 라디오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LG가 세운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 이민세관국 ICE가 한국인 핵심 엔지니어 375명을 전격 구금했습니다. 단속 이유는 비자 서류 미비.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정치적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백악관은 이번 단속을 자랑처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공사를 중단했고 엔지니어들은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전원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지아의 심장이 멈춰버린 셈이죠. 사바나의 실업률은 단숨에 8%까지 폭등했고 배터리 공장을 위해 몰려들었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으로 내몰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지아 전역에서 항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추방을 외치던 주민들과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는 한국 엔지니어를 다시 데려와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님, 미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땅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단순한 비자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선업도 한화라고 하는 한국 기업을 통해서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트럼프 정부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사과하고 관계를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 전체로부터 고립될 것인지 이 선택을 잘못하면 미국 경제는 10년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 청취자 게시판은 폭발했다. 우리는 진실을 들어야 한다. 백악관은 숨기지 말라.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와라. 청취자들은 분노와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라디오 PD는 광고를 끊고 긴급 속보 자막을 띄웠다. 워싱턴은 이제 평범한 화요일 밤이 아니었다. 라디오 방송의 마이크가 울리고 앤드류 리처드슨 교수는 청취자들을 향해 깊이 숨을 들이켰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닙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연방과 조지아주 소속 여러 기관이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건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였습니다. 총 475명이 구금되었고 그중 약 316명이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들이었고요. 교수는 한 손으로 라디오 책상의 마이크를 살짝 잡고 계속했다. 이 한국인 기술자들은 그냥 비숙련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비 설치, 조율, 품질 관리, 현장 세부 공정, 세섭 등 기술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래미스타, 일부는 B1 비즈니스 방문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비자 체계가 그런 작업을 허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는 이미 여론의 파동이 퍼지고 있었다. 사바나 인근 일명 LABELL의 건설 현장 앞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과 주민들이 모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달라, 기술자들을 다시 보내라라는 피켓들이 흔들렸고 공장 정문은 봉쇄되었으며 지역 언론은 연일 속보로 이 사건을 보도했죠. 현지 주민들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숨을 삼켰다. 교수님, 316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미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가요?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크다는 것을 넘어 필수적인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이 316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단순히 공장 건설을 도우려 온 인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초기 장비를 설치하고 조율하고 생산 라인을 시험 가동 수준으로 세팅하기 위한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숙련도와 경험 그리고 공정의 복잡성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동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밤 한 하청업체 사장이 조지아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 프로젝트가 우리 마을을 살릴 거라 믿었어요.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상점, 새 길과 인프라, 모든 게 기대되었죠. 하지만 지금 지붕 밑에 들어올 월급은 사라졌고 장비는 멈춰섰고 공구는 먼지에 덮여갑니다. 리처드슨 교수의 목소리에 단성이 더해졌다. 구금된 지 며칠 만에 316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비자 문제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미국 내 여론도 순식간에 변했죠. 이건 우리 일자리 문제다. 이건 투자 신뢰의 문제다라는 목소리들이 조지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이 지연과 충격,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리처드슨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답했다. 지연된 것은 단순히 건물 공사만이 아닙니다. 장비 도입, 시험 가동, 품질 인증, 공급망 조정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남부의 전기차 배터리 허브로 계획된 곳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멈춰버리면 완성차 기업들은 배터리 부족을 걱정해야 하고 부품 업체들, 하청업체들, 서비스업체인 전체가 흔들립니다. 백악관은 처음에 강경했습니다. 이민법 준수를 강조하며 우리는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항해, 한국 언론과 국민의 반발, 그리고 조지아주 투자자들과 지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압력이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투자, 외교, 인권, 노동의 복합적 갈등이 한 지점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방송실 내부의 짙은 긴장감이 라디오 파장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청취자들은 리처드슨 교수의 발언을 듣고 또 다른 충격을 준비 중이었고 워싱턴 DC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대적 단속 사건. 약 475명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구금되었고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백악관 내부는 즉각적인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는 이민법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미국 법은 우리 투자자와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교 라인이 폭발적 압박을 받자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 이재명은 이런 일이 한미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월스트리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투자 분석가들은 배터리 생산이 지연됨으로써 전기차 관련 완성차 업체들이 일정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대와 LG 배터리 공장은 2025년 말 가동 예정이었지만 훨씬 이전부터 사전 설계, 장비 설치, 시험 생산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이 기술자 구금 사태는 단순한 출발 지연만이 아니라 전력망 확보, 부품 공급망, 인력 확보 등 핵심 요소를 다시 조정하게 만들었다. 한국 내부 여론은 격렬했다. 귀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은 군사작전 같았다. 라고 증언했고 일부는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지는 등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국의 언론은 이를 보고 동맹국에서의 포로 취급, 가장 가까운 우방국에서의 배신당한 느낌 등의 표현으로 사태를 묘사했다. 시민들은 항해 시위를 벌였고 국회의 사상 앞에서도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사건을 비판했다. 이 와중에 현대차와 LG 측도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 CEO 호세 무뇨스는 라디오 방송 너머로 가동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단속으로 인해 배터리 공장 스타트업을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한 필수적인 기술 역량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이 단순 조립 이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워싱턴 내부 회의도 연일 이어졌다. 국무부의민 산업부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사건이 한미 무역 투자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향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위축 가능성, 외교 관계의 손상 및 국제 이미지 타격, 국내 산업 정책과 마련된 EV 및 배터리 공급망 전략 차질.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조치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국 근로자로서 잡혀있는 구금자들에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일을 해도 좋다고 제안을 했지만 한국 근로자 모두가 귀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설립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리처드슨 교수의 분석대로 이 사태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미국 정책과 경제, 외교가 얽힌 복합 위기 양상이었다.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미국 정부의 처리 방식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기업들은 향후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라디오 진행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미국은 지금 실존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책, 자존심 그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손실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자존심인가, 실리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그의 선택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리처드슨 교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다. 그리고 전국이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워싱턴 백악관은 이미 비상체제로 들어가 있었다. 저녁 9시가 넘자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수석, 이민정책국장이 긴급 소집됐다. 집무실 옆 상황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조지아주 사바나 공장 부지의 실시간 항공 촬영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다. 주차장에 멈춰 선 트럭,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라는 구호.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이 사태 얼마나 심각한 거지? 경제수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현대와 LG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측 핵심 인력 300여 명이 모두 귀국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생산 계획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고 테슬라와 GM의 배터리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조지아주 투자금만 6조 원 이상인데 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깟 기술자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말이야?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라인의 시동을 거는 점화 스위치입니다.
지금 공장에 남아있는 미국 인력만으로는 시험 가동조차 불가능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크린 속 현장 영상은 점점 격해지는 시위 장면으로 바뀌었다. 어떤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이 공장 덕분에 새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아이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다 불쑥 말했다. 백악관이 이렇게까지 휘둘릴 이유가 있나?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인력 데려오면 되잖아. 하지만 경제수석이 고개를 저었다. 대통령님, 이 공정은 한국식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작성한 매뉴얼 없이는 장비를 재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대체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자들이 모두 철수할 겁니다.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미 한국 대사관에서 강력한 외교적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협력도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중단 경고입니다. 만약 한국이 철수하면 남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반도체 투자 대부분이 멈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조지아 사바나 야간 시위 확산 경찰과 충돌. 몬타나 주지사는 한국 기술자 환영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공화당 강세 주지사들마저 백악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리처드슨 교수의 라디오 발언이 다시 떠올랐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사과하고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 전체에서 고립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다. 화이트하우스의 야경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서 미국의 심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다. 좋아. 외교팀 준비해. 한국 쪽과 직접 대화하겠다. 순간 회의실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사과라는 말은 아직 하지 마. 협상은 우리가 주도한다. 심야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조지아의 분노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고 월스트리트의 차트는 연일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백악관이 진짜로 무릎을 꿇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백악관의 심야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워싱턴 정가는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전기차 관련 주식이 폭락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상장주뿐 아니라 테슬라, GM, 포드까지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CNBC 앵커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조정이 아닙니다. 조지아 사태는 미국 제조업의 심장에 직접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브로커룸에서는 거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야. 지금 당장 백악관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한편 조지아주 사바나 거리에서는 시위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 이제 단순한 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 주민들까지 몰려나왔다. 아이를 아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이 공장 덕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는데 이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현지 방송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미국 전역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리처드슨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고용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제조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건 단순히 엔지니어 300명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 10년의 투자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기자회견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조지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기자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찍었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이건 행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라며 탄핵 논의까지 거론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5년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식 입장에서는 강경했다. SNS에 글을 올렸다. 우리는 법을 지켰을 뿐이다. 한국이 필요하면 돌아올 것이다. 미국 시장 없이는 그들도 버틸 수 없다. 하지만 그 글 아래에는 수십만 개의 분노 댓글이 달렸다.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건 우리의 일자리다. 대통령이 해결하라.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포럼에서도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글이 추천수 상위에 올랐다. 백악관 경제팀은 대통령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첫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2주 내에 한국 기업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조지아 지역 GDP는 연말까지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이 눈치를 보았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연락해.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 그는 여전히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백악관 내부는 그것이 첫 양보의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국무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고위급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들끓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초조했다. 미국이 얼마나 빨리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국의 시선이 이제 다시 백악관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버틸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채로 미국의 밤은 깊어갔다. 백악관이 움직였다. 국무장관과 무역대표 VUSTR 대표가 전세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긴급한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한쪽에는 미국 대표단, 다른 쪽에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대차와 LG 경영진까지 자리했다. 첫 발언권은 미국 측이 가졌다. 국무장관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번 사태로 한미 양국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 복원과 투자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단호했다. 산업부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투자 지연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자처럼 취급하고 48시간 이상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한미 동맹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국무장관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를. 그 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말을 잘랐다. 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공식적인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투자 재개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백악관에 긴급 전화 보고를 올렸다. 대통령님, 한국 측이 공개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공장 건설을 중단한 채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사과?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굴욕을 당해야 해? 참모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통령님, 월스트리트에서 벌써 두 번째 하락장이 열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경제가 무너진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여러 장면이 스쳐갔다. 조지아 주민들의 시위,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폭스뉴스 화면에 떠있는 지지율 하락 곡선.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좋아. 공식 사과를 고려하겠다고 전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사태가 해결되는 즉시 한국 기술자들이 복귀해 공장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다시 협상장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즉답을 피했다. 현대차 CEO가 대신 말했다. 우리는 조건 없는 복귀는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현장 내 이민 단속 사전 통보 시스템, 그리고 향후 최소 5년간의 투자 안정성 협약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표단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미 워싱턴으로 돌아가 대통령에게 이 요구 사항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다렸다. 한국 측 대변인은 짧게 말했다.
미국 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국민의 명예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협력은 재개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국, 미국의 공식 사과 최후 통첩. 미국 투자 중단 위기, 백악관 선택은? 백악관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워싱턴의 밤은 또다시 길고 무거웠다. 라디오 방송은 이미 3시간째 생중계되고 있었다. 스튜디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청취자 게시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라는 글로 가득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지금 백악관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리처드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알기로 백악관은 여전히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법 집행을 굽히면 안 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워싱턴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삼켰다. 그럼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내려질까요? 교수는 라디오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나 단속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미국의 심장도 멈춥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청취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교수는 이어서 덧붙였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경제를 잃거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미래를 되찾거나. 저는 대통령이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발언은 그대로 속보로 전해졌다. 하버드 교수, 대통령의 경제 살리려면 한국에 손 내밀어야 경고. 워싱턴 정치권, 트럼프의 압박 커져. 백악관은 즉각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소식통들은 대통령이 경제보좌관들과 별도의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숨을 죽이고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라디오 방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스튜디오의 긴장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리처드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조지아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취자들을 바라보듯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곧바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동맹을 숫자와 돈으로만 계산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백악관에, 의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우리는 미국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라디오 마지막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청취자 게시판은 여전히 폭발하고 있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겠다. 우리는 동맹을 지켜야 한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다. 방송국 밖으로 나선 리처드슨 교수는 워싱턴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카메라는 조지아 공장 부지를 비췄다. 여전히 멈춰 선 크레인과 텅 빈 조립 라인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 앉아 있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곧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미국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나레이터 송혜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